이재명 속 보이는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다급한 심리가 드러납니다. 지금 불법 대북 송금 혐의로 이재명 재판 중이죠. 1심 재판 중입니다. 이화영은 9년 6개월의 유죄 판결 실형 선고가 끝났고 지금 고등법원에 가 있지만 이재명은 여기에 대해서 이제 1심을 시작하는데 지난번에는 검찰한테 소송 기록을 복사를 못했다면서 지연 전략을 펴다가 신진우 부장판사가 좀 제대로 좀 빨리빨리 해라고 주의사항까지 줬죠. 그런데 이제는 이재명이 재판부에 재배당을 요청한 것으로 오늘 조선일보에 의해서 확인됐습니다. 이런 개떡같은 경우가 어디 있느냐. 차라리 재판부 기피 신청을 했다면 이해가 됩니다. 재판부 기피 신청이 아니라 재판부에다가 재배당을 요청할 겁니다. 이런 기괴한 게 뭐냐. 재판부 기피 신청 역시도 예를 들어 부장판사 당신 마음에 안 드니까 바꿔달라 하고 신청을 한 거예요. 그게 재판부 기피 신청이에요. 그런데 재판부를 바꿔달라고 요청을 한 겁니다. 그것도 결국 결과는 비슷한데 다만 법적 행위로 볼 때는 약간 구분이 되죠. 조선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재명의 변호를 맡고 있는 법무부인 S라는 곳에서 지난달 30일 그러니까 9월 30일 수원지법 형사 11부 여기가 유명한 신진우 부장판사가 있는 곳이죠. 신진우 부장판사가 이재명의 1심도 맡게 됐는데 이재명의 대북 송금 사건도 맡게 됐는데 자기가 신진우 부장판사가 무서울 거예요. 굉장히 사건을 잘 봅니다. 잘 보고 이화영에 대해서 1심에서 9년 6개월을 때려버려 그래가지고 지금 고등법원 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재명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사안을 지금 이미 신진우 부장판사는 다 알고 있습니다. 명쾌하게 완전히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고 이화영이가 어제 국회에 나와가지고 쓸데없는 소리를 하고 또 오히려 뒷목 잡는 일이 생겼죠. 그거는 제가 아까 영상에서 전달해드렸고 그러면은 지금 이재명 측에서는 신진호 부장판사한테 재판받으면은 이 리스크가 너무 크다고 판단했겠죠. 그런데 이것을 정확하게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한 게 아니라 공판 절차 진행에 대한 의견서로 재배당을 요청했습니다. 물론 어떤 방식이든 피고인은 할 수가 있어요. 재배당을 요청합니다. 재판부 기피 신청하고 비슷하긴 한데 재판부 기피 신청은 이어서 거절을 하면은 또 위로 올라 고등법원 가고 대법원 가고 이러죠. 근데 여기서 요청 정도는 딱 잘라보면 끝나버립니다. 이재명 측이 무슨 이유로 즉 어떤 명분으로 이때 명분은 법적 명분입니다. 이를테면은 판사하고 나하고 인척관계다. 그러면 재배당 요청하고는 바로 바꿔줍니다. 인척관계일 때는 그렇지 않고서야 이게 바뀔 리가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이 재판부 기피 신청이나 요청을 받아줄 수 있는 경우가 또 있어요. 뭐냐면은 같은 피고인인데 고등법원 판사가 1심 재판에 관여한 경우에는 받아줍니다. 왜냐? 똑같은 판사가 두 번 판결하면 안 되니까. 그런데 이화영은 공범관계입니다. 어떻게 보면 주범은 이재명이고 종범은 이화영인 셈인데 이 공범관계 재판은 한 재판부에서 하는 게 원칙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공범관계인데 니는 A 재판부 가고 니는 B 재판부 가고 이게 됩니까? 주로 그거는 성립이 안 되죠. 그러니까 타당한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유로 재배당을 했는지 조선일보가 이 재배당을 요청했는지 조선일보가 물었는데 기자가 물었겠죠. 대답을 안 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재명 측이 의견서를 낸 지난달 9월 30일 날 바로 그날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민주당이 법안 안건 하나를 발의했습니다. 그런데 그 법안의 내용을 고려하면은 공범관계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한 신진우 부장판사를 피하고 싶겠죠. 그래서 재배당을 요청한 것으로 풀이되는데 이화영 부지사는 1심 즉 신진우 부장판사한테 지난 6월 달에 불법 대북 송금 및 쌍방울 뇌물수수 혐의로 징역 1심 9년 6개월을 선고받고 지금 이제 고등법원에서 2심 재판 중이고 대북 송금과 관련한 추가 혐의로 또 이재명과 공범으로 기소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공범관계라고 하면 신진우 부장판사가 하는 게 법적으로도 정확하게 맞습니다. 이거는. 아니 공범인데 다른 재판부에서 한다는 것도 좀 이상하긴 하거든요. 그런데 어떤 법안을 동시에 그날 같은 날짜에 발의했느냐. 이건태 의원이 대표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이게 딱 떨어지는 겁니다. 공범에 대해서 유죄를 선고한 재판에 관여한 법관을 의무적으로 재판에서 배제하자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공범 A한테 유죄 판결 내린 판사는 공범 B 재판 맡지 마라, 배제해라 하는 법안을 민주당이 지금 발의해가지고 만들어내고 있어요.
이것 역시도 대통령이 거부권하면 행사해보면 끝나는 건데 그래도 끝까지 만들어내가지고 판사 겁주기를 하는 거죠. 그렇다고 수원지법 11부 신진우 부장판사가 그거 겁먹을 사람입니까? 저는 전혀 아니라고 봅니다. 현재 형사소송법은 법관 자체가 법관 자신이 피해자거나 또는 피해자거나 사건 당사자인 때 재판장이 이 사건 당사자이다 하면은 이 전심재판에 관여한 때 이럴 때는 재척 사유로 두고는 있습니다. 전심재판이라면 2심 고등법원 판사가 1심에 뭐 부심이나 주심이나 재판적으로 관여했던 사람이 2심에서 또 하게 되면은 이거는 이상한 거죠. 그때는 배척 사유로 두고 있는데 재척 사유로 두고 있는데 이를테면은 그럴 때가 아닌 경우 법적으로 이게 재판부 기피 신청도 아니고 요청이거든요. 법적으로 이것을 요청할 수 있는 때는 사안, 즉 이유, 타당, 명분 이런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거 없이 그러면 속마음으로 파고 들어가 보자면은 단순히 무서워서 그거겠죠. 이거 100% 유죄 아닙니까? 제가 이화영 재판 판결문까지 여러분께 분석을 다 해드렸는데 그 판결문 보면 이재명 이름이 몇십 분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은 그게 주범이에요. 최소한 공범 관계죠. 그런데 이건태 의원의 개정안은 공범에 대해서 유죄를 선고한 경우도 전심에 관여한 것처럼 재척 사유로 하자는 건데 이거는 서로 완전히 다른 거예요. 무식한 개딸들은 비슷하니까 비슷한 거 아니겠냐 하는데 전혀 다른 거예요. 전심이라면 1심에 고등법원 판사가 1심에 관여할 때입니다. 공범 관계는 아니에요. 그래서 만약에 이 법안이 통과돼 가지고 대통령도 거부권 행사 안 하고 하면은 이재명 재판에도 적용될 수 있고 그렇게 될 경우에는 신진우 부장판사를 배제할 수 있는 법안이 하나 나오게 되죠. 그런데 지금 현재 법으로는 그거 안 돼요. 그렇다고 그 법을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안 할까? 그거는 딱 한 사람 이재명을 위한 법이기 때문에 특정인을 위한 법은 만들 수 없어요. 원래가.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위헌사항입니다. 특정인 즉 이재명을 위해서 이재명 살리기로 법안을 만들어냈다. 그걸 법으로 봐야 되니까 그 법이 아니죠. 그건 전 세계가 똑같습니다. 특정인을 염두에 두고 법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건태가 발의한 이 법안은 법조계에서도 이재명 방탄 입법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 형사 전문 변호사는 공범에 대해서 유죄 판결을 했다는 이유로 재판에서 배제되는 것은 법관의 자유심정주의에도 반하고 실제로 입법될 가능성도 적을 거다. 이걸 국회에도 아무리 자기네들끼리 모여가지고 뭐 192명 동지가 있다 해도 그 안에도 법을 아는 사람이 있거든요. 민주당 안에도 변호사 출신들이 많은데 이런 발같지 않은 법을 만들었다는 기록을 남기고 싶을까요? 그래서 민주당 안에서도 이 법안이 통과되기 힘들 겁니다. 너무 개그맨 같은 법이잖아요. 세상을 웃기는 법인데 지구를 다 웃게 만드는 법인데 그런데 실제 입법 가능성이 있고 없고 간에 진행을 할 겁니다. 이거는 한 형사 전문 변호사가 이야기하는 게 법 개정의 시도나 재배당 신청 등은 이재명 이화영에 대해서 유죄 판결을 내린 재판부에 대한 두려움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합니다. 무섭겠지. 그래서 다른 재판부 가가지고 헐렁헐렁하게 재판해가지고 어떻게 좀 하겠는데 거기다가 또 신진우 부장판사는 재판 지연 전략에 협조를 안 해주고 있습니다. 당장 이재명 1심 재판은 한번 열렸잖아요. 그런데 변호사가 재판 기록을 아직 다 못 봤습니다 하니까 아니 도대체 뭐합니까 변호사가 그랬잖아요. 실제로 이재명 측은 지난 7월 1일 대북 송금 사건에 대해서 수원지방법원이 아니라 중앙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 하면서 주소지 변경 신청을 냈죠. 그때도 대법원까지 가가 바로 대법원에서 나흘 만인가 다섯 만인가 기각시켜버리잖아요. 그럼 말같이 하는 소리 하지 마라 하고 대법원에서 기각시켜버렸는데 그 당시 이재명 측이 요청했던 것이 뭐냐. 수원지방법원이 아니라 대장동과 백현동 사건이 있는 중앙지방법원에서 한꺼번에 재판을 해달라. 그래서 검찰은 오로지 재판 지연과 선고 회피를 하기 위한 것이다 하면서 반대 의견을 냈고 대법원은 7월 15일 날 바로 병합 신청을 기각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대법원한테 이제 사건 병합 신청을 하는데 어느 재판부로 가고 싶으냐 그거죠. 사건 병합을 제일 많이 할 수 있는 데가 대장동, 백현동, 성남FC 등등등등 이거 10년 걸릴지 20년 걸릴지 모르는 그 재판부로 나를 보내달라 했다가 대법원에서 기각 다 하고 나서 그러면 이런 쪽팔리는 짓은 안 해야 되는데 지금 또 뻔뻔스럽게 또 합니다. 그래서 조선일보에서 이재명 측에 재배당을 왜 했는지 요청 취지를 물었지만 답을 듣지 못했다고 합니다. 답변 못하겠지. 이건 쪽팔려가지고 어쨌든 간에 이재명이가 대북 송금 재판
여기에 대해서 재판부 재배당 요청을 했다. 굉장히 다급한 겁니다. 아마 지금 잠을 못 자가지고 나온 게 아닌가 싶은데 결국은 신진호 부장판사가 1심 이화영 선고하는 거 보니까 9년 6개월을 선고하는 거 보니까 신진호 부장판사는 어떤 협박이나 또는 이런 것에 넘어가지 않을 것 같다라는 판단을 내려가지고 또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거 누가 받아주는지 알아요? 누가 승인하고 누가 받아줘야 되는지 알아요? 바로 신진호 부장판사가 받아줘야 됩니다. 신진호 부장판사가 받겠습니까? 자, 오늘 조희대 대법원장이 아주 중요한 발언을 했습니다. 이 이재명의 재판이 서서히 지금 시간을 끌고 있고 뿐만 아니라 이재명은 또 재판부를 변경해달라고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 재판 지연 진술을 펼 것으로 보이고 지금까지 이재명의 선거법안만 해도 1심이 나오는데 2년 2개월이 걸렸습니다. 원래 6개월 안에 끝내야 될 강제조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사가 바뀌고 중간에 사퇴하고 자, 그러면서 이재명이 단식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2년 2개월 걸렸다. 다른 재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대장동, 백현동 이 재판도 지금 시간이 계속 끌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의식했는데 오늘 조희대 대법원장이 헌법과 법률에 따른 균형 있는 판단 기준을 바탕으로 공정하고 신속하게 재판을 해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공정하고 신속하게. 이 지금까지 조희대 대법원장이 들어오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김명수가 만들어 놓은 이 재판부가 완전히 지금 정치판이 됐다. 이렇게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동안 조국이나 황운하나 또는 이재명이나 자기 편의 사람들 거기다가 윤미향까지 거의 대부분 재판이 실질 끌려가지고 그래서 이 국회의원 또는 임기를 다 마칠 때까지 판결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윤미향도 지금 대법원 판결이 난 게 있는데 이 국회의원 임기를 다 마칠 때까지 아직까지도 판결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윤미향이 지난번에 이 위안부 할머니들에 대한 모금 이걸 횡령했다는 의미. 황운하도 지금 임기가 다 지나고 다시 비례대표로 조국 당에서 국회의원을 두 번째 하고 있습니다. 이 조국도 이미 1심, 2심 판결이 났는데 지금 최고법원인 이 대법원에서 판결이 늦어지고 있다. 그러니 이런 상황에서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이 오늘 다시 신속하고 그리고 공정하게 재판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발언은 오늘 오후에 서초구 대법원 청사에서 신임 법관 임명식에서 한 발언입니다. 대법원장이 한 발언들은 다 언론을 통해서 나가고 이게 굉장히 영향을 미칠 거다 알고 의도적으로 신속하게 공정하게 굳이 신속하게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지금 재판 지연 사태가 굉장히 심각하다. 또 이재명이 이게 지금 신진호 부장판사에 배당된 이 재판부를 변경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도 없이 변경해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 또한 나중에 깊이 하려고 명분을 쌓기 위해서 그래서 이거 심사하고 이렇게 하면은 또 재판 지연이 되고 요걸 노리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건 아닐까 이렇게 봅니다. 오늘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국민이 법관에게 부여한 막중한 사명을 완수하는 길 바로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양심에 따라서 독립해서 심판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양심에 따라서 독립해서 심판하는 것이다. 지금 이 독립한 걸 파기하고 있는 게 더불어민주당 특히 이재명 이 다수당 입법 권력을 이용해가지고 여의도 대통령이라는 이재명이 자기에게 유리하게 재판을 끌고 가고 재판 기간도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미 그걸 수차례 드러났습니다. 유창훈 부장판사가 혐의가 인정된다고 해놔놓고 정당 대표이기 때문에 그래서 방어권 차원에서 그래서 구속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권력이나 여론의 압력에 휘둘리지 않고 일방의 칭찬과 비방에 좌고우면하지 않아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권력이나 여론의 압력 지금 이 권력은 바로 입법 권력으로 보고 여론의 압력 지금 여론을 잡고 있는 세력이 누굽니까? 개딸들을 포함해서 이런 여론 만드는 세력들이 있고 지금 이 좌파들의 이 언론이 쫙 카르텔처럼 연결돼 있어갖고 계속 공격하고 비판하고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일방의 칭찬과 비방에 좌고우면하지 말아야 한다. 특히 이 비방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지금 신진호 부장판사는 개딸들이 지난번에 이화영에 대해서 징역 9년 6개월 그걸 선고하고 난 뒤부터 이게 수원지법에 가서 껍질을 벗긴다, 가죽을 벗긴다 이런 말까지 했다고 하니까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재명의 재판이 가까워질수록 지금 사법부가 정말 비상이 걸린 것은 이제 독립을 지키고 거기에 어디에도 휘둘리지 않아야 한다. 이재명이 하나 지시를 내리거나 개딸들이 뭔가 지령이 떨어지면 나와가지고 또 이렇게 압박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오늘 조희대 대법원장이 절대로 흔들리지 말아라. 좌고우면하지 말아라. 권력과 여론에 흔들리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국민의 소리를 항상 귀담아 들어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국민의 소리.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이고 사법권은 국민이 위임한 것이다. 법관은 주권자인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책임지는 자리임을 한순간도 잊어서도 안 된다. 이 발언을 보면 지금
김동연 부장판사나 한성진 부장판사, 그 앞에 유차원 부장판사 전부 다 기다 막히게 되어야 된다. 이 사법부가 국민이 준 거고 권리가 국민에서 나온 건데, 그런데 자기들 이념에 우리법 연구회, 국제인권법 연구회 이렇게 좌파들의 단체에서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큰일을 한 겁니다. 이미 이런 판결을 했던 사람들 청사에 아주 자기 이름을 더럽혀진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미 강규태 판사나 또 유창훈 또 그리고 권순일, 김명수 모두가 다 지금 재탄을 받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번 판결에서 이제 1심에 11월 15일 그리고 11월 25일 각각 선거법과 위정교사 혐의의 판결을 하게 될 텐데, 그 선거법은 한성진, 위정교사는 김동연, 이 두 사람의 판결에 따라서 앞으로 대한민국 지형도 달라지게 될 거고 여론이 달라지게 될 거고, 그래서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은 법과 양심에 따라서 독립적으로 국민만 믿고 재판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뭐 더불어민주당을 보고 이재명 얼굴 쳐다보고 다음 대통령 누가 될 건가 쳐다보고 이렇게 됐다가는 이 판결을 한 사람들은 앞으로 계속해서 대대로 치욕스러운 비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법관의 판단이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신의 성실하고 겸손한 품격을 갖춰야 된다. 그리고 공적인 영역뿐만 아니라 사적인 영역에서도 항상 스스로를 상고하면서 언행에 주의를 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지금 유창훈이나 권순일이나 이 어느 사람, 어떤 국민이 이를 신뢰하겠는가? 개딸들 외에는, 이재명 외에는. 그러니까 이거는 기본적으로 앞으로 이 사람들은 대법원이 존재하고 대한민국의 법원이 있는 한 부끄러운 이름이 될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메시지는 바로 이재명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판사들에게도 아주 큰 지침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지난번에도 대한민국 법원의 개념 속에도 우리가 국민이 부여한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속하고 공정하다. 재판은 원래 공정한 거는 뭐 이게 역사 이래로 그야말로 저울같이 항상 공정해야 되는데, 그런데 항상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그 못지않게 신속을 앞세우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들이 이재명을 봐주기 위해서, 민주당 쪽의 야당 쪽에 봐주기 위해서는 지난 정부 동안에 지은 죄가 많은데 이 재판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계속 재판을 미뤄가지고 재판 지연. 그러다 보니까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고, 자, 그러니까 선거법 위반만 하더라도 지금 몇 년째, 이재명만 하더라도 2년 2개월째. 그러다 보니까 자, 이게 벌써 심판받고 배지가 달아나거나 또는 다음에 출마하지 못해야 될 사람들이 어저씨 출마해가지고 지금 곳곳에 배지를 달고 다니고 있다 하는 겁니다. 이게 잘못된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희대 대법원장은 지난번에도 633 원칙을 지켜라, 이렇게 6개월 1심 그리고 3개월 이런 원칙, 이걸 지키고 빨리 신속하게 재판을 하라. 그렇게 해서 재판에서 유무죄가 확정될 것 같은 그런 경우는 재판 2개월 만에 2개월에 보고서를 작성해가지고 법원장, 그 다음에 법원 행정처장에 보고해서 상부에 보고를 해라. 재판 진행 상황을 이렇게 지시를 했던 것이었습니다.